매해 하지만 연말정산 참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하는 만큼 연말정산의 혜택도 커지는데요.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늘 구멍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다는 취업의 문을 뚫고 지난해 직장인이 된 동건 씨.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에게 최근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이었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을 어떻게 측량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다르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연봉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기도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 공제 대상의 확대입니다.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데요. 또한 취약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수업료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 구입비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료, 입학금 등 일반 교육비가 280만 원이고 교복 구입비가 40만 원일 경우 공제 가능 교육비는 최대 한도인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만일 일반 교육비가 220만 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이라면 교복 구입비 공제 한도 50만 원을 적용해 교육비는 총 2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네, 학부모님께서 교복 구입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교복 구입비 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데요. 예,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가 2012년 1월 1일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해당 중소기업으로 받는 모든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전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고민하는 또 한 사람. 맞벌이 부부인 윤구 씨는 누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받는 게 이익일지 고민인데요. 부부라도 소득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소득공제를 받아야 더 유리한지 고민이 많이 돼요.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커지죠.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 이것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서로에 대한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총 급여의 3% 이상, 신용카드 등 공제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 25% 이상 넘어야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카드 혹은 의료비에 발생하는 근로자분께서는 가능하면 근로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2명이거든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부부 중에 누가 자녀 공제를 받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자녀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는 자녀 수가 2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자녀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공제를 신청해야 다자녀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무주택 근로소득자를 위해서 주택 월세소득 공제가 이번에 금년도 4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월세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하도록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월세 이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밀의 콜센터에 전화해서 변경 등록을 해야 중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 T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죠.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똑똑하게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알차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보면 참 까다롭고 또 챙길 것도 많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13월의 보너스가 두둑해질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